오늘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그 문화 행사는 없습니다. 원래 오늘 비가 안 오면 다양한 그 아주 스펙타클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는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생략하고 간단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 1만 사회복지인과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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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사회복지인들이 정치권의 복지국가, 보편주의 입각한 복지국가를 실행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인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 있는 그런 날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는 복지국가가 그냥 정치인들의 구호로 그리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시민들의 주체적 역량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그 복지국가의 주체 세력으로 사회복지인들이 가장 앞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작년 8월 25일 날 결성된 그런 사회복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국가 실현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가 작년 8월부터 활동을 해오던 가운데 올해 이루어지는 4.11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월 대선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서 우선 먼저 4.11 총선에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 집단들이 그리고 각 정당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지난 2월 말에 정당들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6대 영역 25개 과제를 제시하였고 그런 것에 입각해서 지금 각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의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앞서서 오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이 적어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의 그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앞에서 저희들의 뜻을 표명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이것에 아울러서 그동안 온라인 그리고 직접적인 사회복지인들의 동참하는 서명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성과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이러한 그 사회복지인들의 총의를 모아서 정치권이 구호로만 그리고 몇 가지 선심적인 그런 그 공약으로만 보편적 복지 국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립서비스로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 4.11 총선과 이후 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적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실행에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저희들의 주장을 전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모이신 그리고 모이시지 않은 10만 사회복지인들 그리고 많은 복지국가를 희구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국가 특히 복지 서비스 분야에도 보편주의 입각해서 실현 가능한 그리고 과감한 정책을 펴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회복지인들의 뜨거운 그런 열정과 참여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면서 이상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의 어떤 그 성격 그리고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 경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가 정치인들 그저 구호로서 정치적인 수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어서 예산이 사실 15% 이상, 20% 이상 정도가 돼야지 사실 이게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들이 펼쳤던 복지,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자녀주의에 근거한 선택적 복지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는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는데 익숙하게 만들어놨던 그러한 복지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보편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힘이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가야지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보편적 복지, 정치권이 나서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하면서 지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노래도 하고 구호도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뭔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아마 복지가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양대 선거를 통해서 복지를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걸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권에 좀 경각심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하지만 우리 복지같이 아직 아무것도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좀 맑게 개인 날씨처럼 우리 복지도 보편적 복지를 실시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11 총선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가는 길목이다. 사회복지인들은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현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2월 28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게 4.11 총선에 대한 보편적 복지국가 구현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6대 영역 25개 실천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은 파탄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 삶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열어가고자 하는 한국사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정치권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서 매우 무성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그만큼 복지국가가 절실하며 시대의 요구임을 응변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4.11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약속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데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에는 우리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확립을 위한 정책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일자리와 주거, 노후, 의료, 보육과 교육 등에서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고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직장과 일터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해마다 치솟는 전월세값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노후의 삶은 암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폐된 우리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바꾸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보장은 물론 의료, 주거, 교육, 고용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일상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특정한 요구를 지닌 인구 사회학적 계층에 대해 공공사회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누리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한 축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정치권에 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향후 대한민국이 그간의 지체와 애국을 떨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길목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도할 사회복지인 모두는 자제의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가 누리는 공공적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라고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분명 시민의 권리입니다. 여성이든 노인이든 장애이든 아동이든 결혼 이주민이든 자기와 그 가족의 의거에서만 삶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야만적인 발상을 깨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이들도 유형과 역경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발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선적 과제를 정치권에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외치는 바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요건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를 시군구당 한 개씩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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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노인 1만 명당 최소 한 개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일자리와 여가 확보를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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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장애인 자립시설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확대 설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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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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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농어촌 복지 서비스의 기반을 전면 확대하여 FTA 체제에서 더욱 소외되는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복지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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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시민의 복지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전문성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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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30일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 1만 사회복지 서명자 일동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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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